인하대학교 조성환 교수의 반도체 패키징 교육 시리즈 2025년 7월에 하이브리드 본딩의 새로운 소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금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연락처와 제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인하대가 75억 하이브리드 본딩 HBM 개발용 스택 장비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G전자하고 인하대 제가 이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정확한 제목은 산업 수요 연계 HBM 고성능 반도체 초고집적 하이브리드 본딩 스택 장비 혁신 제품형 기술 개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지원금은 75억이고 40개월 이내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현재 강의하고 있는 과목은 첨단 패키징 강의 과목에서 칩넷 디자인 앤드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칩넷과 이종 접합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첨단 패키징 강의 과목 중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EUV ASML 반도체 노광 장비에 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 세마이컨덕터 메트롤로지 앤 인스펙션 내 하이브리드 본딩과 EUV 계측에 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연구 분야는 초정밀 나노 단위 구동 시스템과 광학 시스템으로 하이브리드 본딩과 EUV에 관해서 연구 중이고요. 경량화 및 진동 방지 3D 프린팅 부품, 10마이크로급 정전 및 차폐 및 디스플레이식 장비 개발, 피에조 일축 Z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노 단위 정밀 제어 및 광학 시스템 개발은 하이브리드 본딩의 정밀도가 이제 시대의 변화를 타서 거의 전공정 장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본드의 정밀도가 50에서 100나노미터 3시그마였는데 최근에는 25나노까지 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ASML 트윈 스캔 정밀도는 1.6나노미터 3시그마 정도로 1나노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이 우리나라에도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기존의 하이브리드 본딩까지는 공기 중에서 하니까 대기압에서 하니까 이제 에어 베어링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에어 베어링을 못 쓰는 진공에서 하는 ASML 장비 같은 경우는 진공에서 그냥 일반 빛의 굴절율이 공기 중에서 1나노미터 이상이 되니까 진공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진공으로 가게 되면 에어 베어링을 못 쓰게 되니까 자기 베어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거에 나노에서 피코나노미터 제어를 연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쓰이는 것이 ASML의 EUV인데 거기에 AMB 적용 연구를 하고 있고, EUV의 웨이퍼 스테이지가 결국은 자기 베어링을 사용하는 게 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드에 대한 연구는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본드에 대한 연구가 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드를 넘어서 하이브리드 본드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공정하고 후공정, 하이브리드 본딩의 전공정, 후공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P의 CU 리세스나 이런 걸 측정하기엔 AFM PSI 복합 장비, IR을 PSI 방식으로 하는 장비, 그리고 그 후에 본딩 후에 측정하는 IR과 C3에 관한 연구, 그리고 기타 공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하대는 현재 전체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CMP 리세스 측정, 파티클, 다이싱, 그리고 플라즈마 클리닝, 본더, IR 오버레이 측정, 어닐링, C3 본딩 후 측정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회사에서 나오는 업체의 장비에 관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 국내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측의 경우도 그렇고, 결국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전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하이브리드 본더는 현재 본드 내부 설계는 왼쪽 위와 같이 설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은 ISO3 클래스 1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비 설계는 웨이퍼 사이드하고 본더 사이드에 대한 장비의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구현 및 테스트 장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본드 헤드, 광학계, 본드 헤드 설계 모듈을 모형을 3D 프린터로 찍어서 한번 테스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드에 대한 연구는 배시 장비가 현재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시 장비에 관해서 그 픽앤플레이스하고 광학계 본드 헤드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드 헤드는 100나노미터 3시그마 정밀도로 수행하고 있고요. 그 전체적인 설계는 끝나서 이제 제작을 위한 부품 수리하고 부품을 이제 조립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 나노 단위에서 측정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피에조 밸브 디스펜싱, 그리고 반도체 이 챔버를 4개에서 12개까지 올리는 연구, 3D 프린팅 부품을 이제 TC 본더에 적용하는 방안, 정전척에 적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제가 이제 장비를 개발한 건 EMI 실딩을 하기 위해서 애플 칩에 보면 EMI를 실딩해야 되는데 이걸 10마이크로 선포까지 할 수 있는 장비를 실제 개발해서 구동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 에어로졸이 장착돼서 실제 구동하는 거고, 정적인 차폐를 국내 업체와 진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2025년 7월에 하이브리드 본딩의 새로운 소식은 시장 규모가 어떻게 바뀔지 신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한 50나노미터까지 정밀도를 가질 거라고 여기셨는데 25나노미터하고 속도도 5000UPH까지 가는 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갈 것인가? 플럭스리스 TCB 본더를 거쳐서 간다는 건 확실하게 될 것 같고요. 에이메트나 배시 같은 외국 업체를 거쳐서 국내 업체로 갈 듯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많이 쓰던 MR 무프니 TC-NCF 같은 TCB 용어가 없어질 거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국내와 일본 하이브리드 본더 업체는 어디가 될지가 이제 궁금한데, 개발이 거의 진행된 업체는 하나세미텍, 셈메스, 이나대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일본 업체는 시바우라, 신가와 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텔이 이제 W2W에서 이제 D2W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소식은 모든 시장에 모든 칩에 적용되는 형태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장비 개발 방식의 변화도 해서 전체 공정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2030년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크게 갈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TCB 본드하고 플럭스리스 같이 들어가 있는 본더하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넘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준이 거의 전공정 수준의 제어 수준으로 갈 거로 여겨지고 있는데 25나노미터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나노가 이제 예상 목표인데 50나노를 거치고 UPH는 3000, 25나노로 가서 UPH는 5000까지 가는, 그리고 범프 피치는 6, 3, 1까지 가는 이런 세상에 큰 변화가 있을 거로 여겨질 거고, 네덜란드 회사니까 ASML에 쓰고 있는 제어 수준으로 갈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후공정 장비가 전공정 장비보다 더 정밀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은 TCB NCF 또는 MR 머프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데, TCB NCF는 마이크론하고 삼성이 사용하고 있고, MR 머프 또는 TCB 머프는 SK 하이닉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 머프가 됐든 TCB NCF가 됐든 플럭스를 사용하지 않는 TCB 본더가 이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플럭스리스한 그 본더라고 하는데, 플럭스라는 건 플럭스를 없애고 거기를 깨끗하게
작게 해서 플럭스가 없는 상태로 본딩을 할 수 있게 하게 되면 성능이나 본딩 피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술은 사실 TCB 본더를 플럭스리스로 만들 필요가 없고 TCB 본더 전에 플라즈마나 포믹 엑시드로 처리해가지고 TCB를 하는 쪽으로 넘기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한시적인 기술일 수밖에 없고 그냥 공정상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본더를 따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거치고 나면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로 갈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더는 HBM4까지는 그 플럭스리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HBM4E에서는 일부는 하이브리드 본딩 사용하는 업체가 생길 거고 일부는 그 플럭스리스 본딩을 계속 사용하는 형태로 진화가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럭스리스 본딩이라는 건 다른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TCB 본더 앞에서 플라즈마로 플럭스를 없애거나 플럭스를 없앤다기보다는 플럭스는 당연히 없애고 플럭스 외에 이제 이 변이 깨끗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싹 다 없애는 건데 그게 플라즈마를 통해서 없앨 수가 있고 또는 그 포믹 엑스를 사용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하이브리드 본딩 가기 전에 하이브리드 본딩이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쓰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플럭스리스하게 플라즈마 처리하는 거는 TCB 본더의 플럭스리스에도 있고 하이브리드 본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냐? 여기 보시면 속도가 15배가 빠르고 이 인터커넥터 덴시티가 15배네요. 스피드가 11배가 빠르고 에너지의 효율이 100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하면 온도를 빠르게 냉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칩의 성능이 좋아지고 그 내구성이 좋아지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쓰는 플럭스를 안 쓰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차피 구리하고 구리 겹의 장비니까 그 기술을 한시적으로 플럭스 없이 CU 필라끼리 붙이는 그런 류의 형태의 기술이 플럭스리스 본딩이고 이건 굳이 뭐 따로 장비를 살 필요가 없고 플럭스리스를 그냥 앞에서 해도 되고 또는 장비 안에서 해도 되고 그리고 저희도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하면 내장형 플라즈마를 사용해서 플럭스리스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별 기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공정상의 기술이다. 그래서 공정상에 공정 장비를 넣어도 되고 그냥 인라인으로 본드 안에 넣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게 되면 TCNCF, MRMOF 이런 얘기 자체가 아예 없어질 겁니다. 이건 TCB 본드에서나 쓰는 옛날 용어로 될 거고 하이브리드 본딩은 제조 방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플럭스리스 본딩이라는 게 뭐냐? 플럭스리스 본딩은 그냥 TCB 본드 앞에서 플럭스 처리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D램 정렬과 산화막 제거 역할을 했던 플럭스 없이 D램 칩을 결합해 HBM 전체 두께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하고 차이는 그냥 그 마이크로 필라 범프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걸 그대로 붙이는 기술인데 플럭스를 없애는 거고 하이브리드 본딩은 마이크로 필라 범프 자체도 없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구리끼리 붙이는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죠. 그냥 구리하고 구리 붙이는데 마이크로 필라 범프로 붙일 건지 아니면 플럭스 없이 그냥 구리끼리와 구리끼리 붙이겠는지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시적인 기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마이크로 필라를 가지고 구리를 붙이느니 그냥 구리하고 구리 붙이는 게 맞는 기술이죠. 근데 어쨌든 기존에 하던 방식 중에서 플럭스만 제거하면 되니까 이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 플럭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포믹엑스라는 화학적 방법을 쓰거나 플라즈마를 사용해서 표면을 깨끗이 하게 하는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램 연결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마이크로 필라 범프를 완전히 없애고 그냥 직접 붙이는 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HBM 제조사가 선호하고 있다는 거고요. 플럭스리스 본더는 사실 플럭스리스 본더를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기존 본더 앞에다가 플라즈마 처리를 하던 포밍 엑시드 처리하는 공정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산다는 것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류의 이제 본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의를 위해서 그냥 내장된 본더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플럭스가 칩 사이의 위치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수율을 낮추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율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플럭스리스 본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플럭스리스 본더는 뭐 하나 세미텍이 이 5월에 조직 개편에서 출시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럭스리스를 하기 위해서 본더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냥 본더 전에서 플럭스리스하게 플라즈마나 포밍 XD 처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TC 본더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플럭스리스 본드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앞에서 전 처리해서 넣어도 상관이 없고, 그럼 기존 본드하고 차이 뭐냐, 좀 더 정밀하게 만든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플럭스리스는 그냥 공정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인데, 이걸 TCB 본드에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또한 하이브리드 본드에서도 플럭스리스 공정을 본딩 안에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본드 업체들이 그냥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플럭스리스를 하기 위한 플라즈마나 이런 거를 내장한 본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그 본더 로드맵을 했는데 플럭스리스 본더를 2028년에 내고 하이브리드 본더를 2029년에 낸다고 했는데, 사실은 플럭스리스 없이 TC 본더 4에서도 앞에서 플럭스리스 처리하는 뭐 플라즈마나 포밍 엑시드 처리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큰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장비 회사도 TCB 본더 연합체 본딩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가면 완전히 새로운 회사의 형태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생존하는 회사도 있고 생존하지 못하는 회사, 망해가는 회사, 흥하는 회사, 새로운 회사의 등장이 가장 새로울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에 하이브리드 본더에 관해서 저희가 조사한 자료인데요. AM W2W 본딩으로 가고 있는 데는 EUV하고 수스마이크로텍이고, D2W 그룹은 배시나 ESMPT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여기 빠져 있는데 세메스가 제대로 이제 등장할 것 같고, 하나 세미텍이라고 이름 지어진 밖에는 하나 정밀기계가 이 분야에서 이제 독보적으로 갈 거라고 여겨지고, 한미반도체 또 따라 계속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하대에서는 테스트용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이거를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75억짜리 과제에 선정돼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는 테리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는 W2W 본드에서 D2W를 가고 있고, 턴키 시스템 형태로 팔고 있고, 메모리 중에 낸드 메모리 쪽에서는 이쪽이 거의 석권할 거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많은 경쟁 업체도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D2W 본드 쪽으로 봤을 때 TFC 6700하고 TFC 6800이 있는데, 6800은 듀얼 헤드로 해서 제작되는 장비로 여겨지고 있고, 얘네들은 이제 미 본더를 2016년부터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숨은 능력이 있는 업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가라는 업체도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신가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없었고, 야마모타 세마이컨덕터 매니팩처링 이퀴먼트 비즈니스의 한 파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드는 2018년에 YMTC, 그리고 AMD가 2021년, 2026년에 낸드 메모리하고 HBM4에서 도입이 예상되는데 낸드 메모리가 먼저 도입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낸드 메모리는 다른 쪽에서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만 도입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HBM4는 공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그걸 상용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질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메모리, HBM 뭐 이런 데서 CIS 등에서 이제 사용될 거로 여겨지는데,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이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그러니까 백사이드에서 파워를 하는, 지원하는 쪽에 이제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들어갈 것 같고, 마이크로 LED 쪽에서도 하이브리드 본딩이 진행될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AMD 제품의 경우에는 이미 하이브리드 본딩이 PC 칩에서 적용되듯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엔비디아는 아직 적용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계속 성장할 여지가 있는 거죠. 속도 면에서. 현재 상황을 보면 AMD 쪽은 이미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MI325가 돼 있고, 엔비디아는 아직 하이브리드 본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11배 정도 빨라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얘네는 이제 코어스 S의 이제 CPU, 그러니까 실리콘 옵틱스, 실리콘 포토닉스의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제품이 나올 거라고 여겨지고 있고, 인텔도 이미 클리어 워터 폴리스트 CPU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됐습니다. AMD는 그 전부터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로직 쪽의 시장이 훨씬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인데, 배시가 이제 이 HBM 시장에 들어온 이유는 로직에서 이제 팔고 있던 제품을 일부 하이브리드 본딩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펑션을 넣어서 팔러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될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배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마케팅은 주로 AMD가 하는 거로 여겨져 있고, 로직 쪽은 배시가 직접 이제 TSMC에 영업하고 있는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텔 CPU에서 이제 포베로스 다이렉트라는 게 결국은 하이브리드 본딩을 얘기하는 거고, 이 중에서 주로 이제 이 3D CPU 스태킹 하거나 아니면 이미부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애플이 M5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쪽에서도 이미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제품의 경우도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TSMC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 하이엔드는 전부 이걸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요. 엔비디아가 주로 향후에 이제 CPU에서 이제 HBM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는데, CPU 칩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엔비디아도 이제 적용이 시작될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장비의 경향도 어플라이드하고 배시가 이제 같이 마케팅을 한 거로 여겨지고, 배시는 D2 본도의 HBM 쪽에서는 어플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시는 주로 이제 로직 쪽에 주로 판매를 하고, 이건 TSMC 위주로 팔고, HBM 쪽은 어플라이드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여겨지고 있고, 그 방향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마켓이 가고 있습니다. 수스 마이크로텍은 서피스 프레퍼레이션 하는 웨크린하고 플라즈마 액티베이션 장비하고 합쳐서 본딩 장비는 셋이라는 회사에서 갖고 와서 영업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AMAT하고 비슷한데 CMP 부분이 없는 게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하대는 공정별 이제 프로세스를 체크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 툴, 키 파라미터, 메트롤로지 이런 데에 대한
전체적인 공정 흐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다이 준비 곳은 이제 CMP2를 갖고 하고 CMP 하고 옥사이드 서피스 액티베이션 하고 클리닝 하고 얼라인 하고 로우 템퍼러처 본딩 하고 서멀 얼리닝 하고 CU 인터커넥트 리빌 벗겨내는 거죠. 인캡슐레이션 그리고 파이널 테스트 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공정이고 거기에 대한 키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가 추구하는 것은 CMP 그리고 CMP 리세스 다이싱에서 파티클 제거하고 플라즈마 클리닝 본딩하고 IR 오브레이 측정하고 언닐링하고 본딩 후에 측정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공정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업체들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랑 연합해서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전체적으로 다이 본더, 하이브리드 본더뿐만 아니라 메트롤로지, 클린하고 플라즈마, 그리고 UV, CMP까지 다 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스피드는 11.9배 정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은 100배 이상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통해서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온도를 낮추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인 세상으로 이제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시스템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세미컨덕터의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은 필수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세상으로 지금 세상이 확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HBM 쪽에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 비싸서 못 들어온다든가 뭐 어렵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공정이 확립이 안 돼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코끼리의 장님이 보듯이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다리 만진 사람은 다리를 생각하고 전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전체적인 공정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 소리는 계속 나올 텐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세상은 이미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직 쪽은 이미 다 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HBM 하는 이 메모리 부분만 가장 늦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빠른 이제 개발이 들어갈 거라고 여겨지고, 걱정되는 건 중국에서 갑자기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이 HBM을 만들어서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나라 배나라 하는 상황이니까 빠르게 기술적인 확립이나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네요. AI 분야가 아닌 전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심지어 구글 안경 같은 데서도 활용이 될 거고, 뭐 실리콘 포토닉스, HBM, 그리고 일반 로직, 그리고 AI 전 분야에서 이게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접근하는 게 가장 최선이고, 뭐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뭐 천천히 올 거라 이런 소리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빠르게 적용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고 중국이 갑자기 HBM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